네, 안녕하세요. 용마루쌤입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경일기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공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 다양한 입장을 배려하는 친환경 교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새 여름 휴가 기간이죠. 네. 그래서 요즘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스웨덴에서는 이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웨덴에 사는 이 여성은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첫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럽 북부 지역을 돌아보며 휴가를 즐길 계획인데요. 비행기를 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이 가족이 기차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ven I, who was climate aware 10 years ago, didn't think about flying in the way that I think now. I didn't know that the effect of flying was so big.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타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플라이트 쉐임 운동입니다. 이 플라이트 쉐임 조금 생소한 말인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어 단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행기와 부끄러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네. 우리말로 풀어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부끄럽다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플라이트 쉐임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1등 공신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올해 16살인 이 소녀는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벌여서 유명해졌는데요. 네. 툰베리는 실제로 4년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are doing more than we can. It is the people in power, the politicians, the business leaders, and the media who are not doing enough. And they are the ones who should feel responsibility. 왜 스웨덴이냐? 이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16살 소녀가 제안한 운동이 이렇게 커진 건데 그러면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타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네,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이 비행기는 285g이지만 기차를 보시면요 14g에 불과합니다. 그러네요. 최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직접 실험을 실제로 해봤는데요. 네. 베를린에서 스톡홀름을 거쳐서 예테보리까지 기차와 배, 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2kg이었고요. 비행기를 탔다면 197kg이었으니까 2배 넘게 줄인 셈입니다. 네. 이 탄소 배출량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이트 쉐임 운동에 이 스웨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네, 소셜미디어에는 이 비행기 대신 자신이 기차를 탔다는 여행자들의 인증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웨덴의 유명 인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철도 이용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하면 1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도 1분기 기준 이용객이 8% 증가했습니다. But we also see that during this coming summer, more and more people will stay and go domestic traveling by train instead of flying abroad. 반면에 비행기 이용은 줄었습니다. 스웨덴 항공 10곳은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4월까지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당사자잖아요. 항공업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운동이 더 확산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일부 항공사의 경우 노후 기종을 교체하고 효율이 높은 연료 사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네. So rather than stop flying, I think that we should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into lower emissions in order to be able to continue to offer that kind of services. 물론 이번 캠페인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상업용 항공기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에서 봤을 때 2.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What we do here is, it doesn't matter. We are 0.01% of the whole world. 물론 방금 들은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이 캠페인은 어쨌든 착한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캠페인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의 각국 정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스웨덴 정부는 2022년까지 야간 열차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항공 환경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최대 24,000원, 프랑스 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덜란드도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할 경우 한 사람당 9,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벨기에와 영국도 항공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항공업계는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자,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영상을 지금 시청을 해봤는데요. 비행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기 오염을 줄이는 교통수단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죠. 교재 21페이지에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 적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혹은 이런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 외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교통수단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람마다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만화를 보면서 친환경 교통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먼지도 줄어들고 공기도 깨끗해지지. 우리가 바로 환경지킴이 아니겠어. 우리야말로 진정한 환경지킴이지. 우리처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쉽지 않아.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공기를 많이 오염시킨다는데 나는 이 화물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네,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친환경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입장이든 간에 사람마다 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 22페이지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 적었죠. 자, 버스, 지하철, 자전거를 쉽게 타지 못하는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가 있는 부모들도 있죠. 그리고 경유를 이용하는 그 화물차나 그 다음 SUV 같은 차량들이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뭐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면 생계가 끊기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재 22페이지에 마찬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잘 적었나요? 자,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등 교통약자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바꾸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답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23페이지죠. 자, 여기 보면은 친환경 교통방법에서 어떻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밑에 빈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이 밑에 빈칸에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쓴 것을 한번 스스로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별점을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작성하시고 다 작성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 주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잘 적어봤나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친환경 교통방법이죠. 어떻게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필요한 시설도 지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자전거를 만들어서 특히 자전거 주차장을 조금 구비를 해서 이용하기 좀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없는 이제 집들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그런 대여소도 좀 많이 구비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한창 인기가 많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요새 많이들은 돌아다녀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주차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나라에서 조금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기 오염을 줄이기 충분하면 별 5개,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마찬가지 별 5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교통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3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또 적게끔 되어 있죠. 이거는 뭐를 적는 거냐면 친환경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친환경 교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라 했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지 이런 의견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시작! 네, 잘 적어봤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냥 대중교통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죠. 자, 교재 24페이지에 지금 한번 적어보는 게 있죠. 자, 우리 가족이 언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한번 조사해보고요. 우리 가족이 친환경 교통에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여기 24페이지에 한번 일기 형태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